생전 처음 타는 차량입니다. 이거는 지프 브랜드의 가장 유명한 랭글러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뿐만 아니라 그냥 지프라는 브랜드를 알고 랭글러라는 브랜드를 아는 사람이면 거의 다 루비콘이라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타볼 거는 오프로드용이 아닌 온로드용 오버랜드 모델인데요. 생긴 거는 사실 언뜻 보면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차이는 제가 한번 영상을 첨부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딱 타면서 느낀 거는 그냥 타기 전에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저는 진짜 보기만 했지 처음 착석을 하고 운전을 해보는 거잖아요. 좀 묵직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온로드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랭글러 차량은 오프로드에 좀 거친 성향을 좀 가질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요. 모르겠어요. 18년도에 그 자연 흡기로 나왔을 때 3.6으로 나왔을 때 그 핸들링은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도심형이라는 것답게 굉장히 핸들링이 일단 부드럽고요. 그리고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편의 장비라든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차량과 오프로드 차량이 다른 거는 이런 견인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험난한 길을 갔을 때 바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스웨이드 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빠져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처음 가지는 인상은 덩치는 엄청 커요. 저도 지금 차는 차량이 G3잖아요. 그 차를 타서 더 높게 있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높아서 일단 시야 확보는 굉장히 좋습니다. 본넷이 라인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안쪽으로 좀 몰리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볼륨감도 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저는 어떤 차량을 좋아하냐면, 제가 BM을 자주 탔잖아요. BM을 제가 자주 타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 키드니 그릴, 그 라디에이터 앞에 있는 그릴이 뭔가 아이덴티티로 지금까지 뭐 작아지고 커지곤 했지만은 딱 누가 봐도 BM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나오잖아요. 근데 이 차량도 제가 41년도인가 그쯤에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80년이 된 브랜드예요. 근데 그 역사를 한번 쭉 보면 디자인이 크게 저한테는 예나 지금이나 봤을 때 이거는 지프 차량이다라고 느껴지게끔 디자인에 대한 변화는 꾸준히 있었지만 그 중심은 항상 잡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타본 적이 없습니다. 지인이 이런 거 지프를 타진 않지만은 그래도 항상 수시로 이제 검색도 해보고 매물이 나오면 유심히 보게 됐던 그런 브랜드인데요. 그리고 이 차량이 아까 잠깐 언급했던 2018년도 말에 풀 체인지가 됐지만은 이게 3.6 자연 흡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2.0 터보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인 취향에는 자연 흡기 차량을 리뷰도 여러 번 해봤고 좀 자연 흡기 차량을 타보다 보니까 그게 또 선호가 되는 그런 성향이긴 하지만은 요즘은 다운 사이징이 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600cc가 줄었는데 이게 3.6보다는 더 빠른가요, 느린가요? 지금 3.6 모델보다는 대역이 더 빠르죠. 네. 이게 다운 사이징이 됐지만은 그래도 이제 제로백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차량은 더 빠르게 다운 사이징이 됐지만 이게 270마력대거든요. 그리고 토크는, 토크가 40.8토크가 이런데 제가 최근에 타본 차량들이 다 40.8토크였거든요. 이게 다 그냥 40대 토크 때는 그 토크를 맞추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터보에 뭐 토크발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굉장히 오르막을 지금 올라왔거든요. 전혀 힘이 붙인다는 느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큰 덩치에 300마력도 안 되면 이게 힘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수치는 리뷰를 하거나 차를 여러 개 타기 전에는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수치는 뭐 중요 아예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요즘 나온 차들에는 뭐 힘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근데 이 지프 차량도 뭐 2.0 밖에 안 되네라고 하지만은 막상 타보면요, 이 힘에 대한 부족함은, 이게 온로드로 지금 타고 있잖아요. 도심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남자들은 제로백에 대해 좀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제로백이 7초래요. 제가 투스카니가 한창 나올 때만 해도 제로백이 7초라고 하면 정말 빠르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덩치를 가진 차량도 이제 그만큼 성능을 발휘하는
네,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편에서도 언급을 하겠지만은 근데 핸들은 약간 어디서 본 듯한 핸들이에요. 느낌의 디자인이. 그래서 이게 미니였나? 아닌가 기아였나? 현대 하여튼 그런 느낌인데 이런 센터페시아라든지 기어 쪽이라든지 이제 계기판 클러스터 쪽은 제가 맨날 독일 차만 타고 현대 기아 차만 이렇게 시승을 하다 보니까 그거랑 완전 느낌이 달라가지고 저한테는 굉장히 심지어 귀엽기까지 하네요. 제가 최근에 리뷰한 짐이라는 차에 랭글러 최신 컬러를 했다면서 오렌지 컬러를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클러스트랑 여기 8.4인치인가 디스플레이에 메인 컬러처럼 시그니처 컬러처럼 오렌지가 있길래 한번 옆에 계신 이 딜러분께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아무튼 저한테는 이 디자인이 굉장히 색다릅니다. 굉장히 좀 신선하게 다가오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저는 지프는 무조건 투박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오밀조밀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좀 세련미는 요즘 나온 차들이 워낙 그 특성이 완전 다른 지프랑 뭐 제네시스라는 이게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잖아요. 세련미보다 알찬 구성? 미니랑 지프랑 성능에 대해서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완전 다르겠지만은 미니도 약간 이런 류의 느낌인데 저한테는 근데 오히려 이게 더 세련된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제 생각에는 미니 같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 남자들도 달리기에 좋아하지만은 외관으로 봤을 때 미니라는 브랜드 여자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이미지로 봤을 때는 오히려 미니가 더 예쁘고 그런 느낌이 더 디자인적으로는 예쁜 게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지프가 여성분들이 한번 타봐도 꽤 매력적이라고 느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UV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생각보다 또 많습니다. 그런데 보통 SUV라고 하면 제 주변에는 보통 산타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프를 경험할 수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지프를 주임님한테라든지 한번 연락을 해보시면 시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도움을 드려서 한번 시승을 해보실 텐데요.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런데 지금 뻥 뚫린 구간에서 물론 풀악셀을 밟았을 때 텀은 좀 있지만은 이렇게 국 밟았을 때만큼은 SUV 좀 D세그먼트 쪽에 이 SUV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세단이 좀 고속주행 좀 풀악셀을 밟았다는 느낌이 들 만큼 확실히 이 도심형 오버랜드 차량이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 루비콘을 한번 타본다면 분명히 이 차량과 그 차량의 성격을 확실히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지금 오버랜드 요것만 딱 탔을 때는 이름값 합니다. 도심에서 타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그리고 저는 맨날 작은 차, 낮은 차, 세단류를 타다 보니까 시선이 훨씬 아래에 있잖아요. 훨씬 아래. 그런데 이게 높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지금 차가 커서 좀 불안한 감은 있는데 좀 타다 보니까 뭐 센서리라든지 카메라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큰 차가 제가 타는 작은 차보다 사고의 확률도 좀 적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핸들은 제가 딱 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현대기아가 요즘은 특히 기아나 이런 데는 마니아적 특성을 가진 차량들은 좀 빡빡하게 핸들링을 좀 세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외의 거는 좀 가벼웠었거든요. 근데 이 핸들이 가벼웠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가볍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만약에 험난한 주행길을 갔을 때 핸들이 빡빡하다면 사실 컨트롤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핸들링 세팅은 그렇게 하지 않았나? 처음 이 지프를 타본 저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큰 차로 요즘 제가 나이가 또 이제 30 중반이 넘다 보니까 캠핑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Z3라는 차량을 타고 있지만은 사실 남자들은 이제 엔카를 엄청 많이 보잖아요. 엔카에 사실 지바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아마 이 시승을 하고부터는 지프를, 왜냐하면 지프도 생각보다 뒤를 보니까 공간이 아직 타보진 않았지만은 뒷자리랑 트렁크를 보진 않았지만은 생각보다 넉넉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텀 타보니까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 저항계수라고 있더라고. 저항계수, 그냥 바람을 얼마큼 많이 받냐 안 받냐를 보니까 1등이 디펜더, 2등이 벤츠, 그 다음이 현저하게 3등이 이 차였어요. 그 3등이라는 의미가 그만큼 제일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디펜더가 바람의 저항을 제일 많이 받고 그 다음 지바겐, 그 다음 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온로드를 타고 사실 캠핑을 가도 사실 치고 나가는 맛도 있고 그리고 차도 높고 시야도 좋고 그리고 이제 짐도 많이 실을 수 있고 이래서 캠핑을 좋아하는 30, 40대한테는 어느 정도 눈여겨볼 만한 차량인 것 같아요. 가격은 6천만원 선입니다. 6천만원 선. 근데 6천만원이 비싸다고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 시리즈도 옵션 좋으면 6천만원이에요. 국산차도 이제 5천만원 가까이 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치면 제가 항상 이제 시승을 할 때 하는 말은 제가 가성비를 따질 거면 저는 사실 현대기아 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내가 추구하는 게 브랜드를 구입하는 거다 이러면,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좀 이렇게 큰 차 이런 차량들을 좀 선호한다 이러면, 물론 뭐 지바겐 디판드도 있고 뭐 현대기아 차들도 있고 이러지만은 가격 차이가 6천만 원이면 저는 생각보다 나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6천만 원 선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 모델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루비콘은 얼마 정도예요? 아까 봤던 거. 지금 루비콘 아까 전동 파워탑 모델 같은 경우 6,340만 원. 심지어 가격 차이도 많이가 안 납니다. 저는 사실 7천만 원 입에 나오실까봐 좀 조마조마했는데 20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승했던 차량은 19년 차량으로 6,140만 원이었는데요. 2020년 오버랜드 파워탑이 나오면서 5,990만 원으로 내렸고요. 파워탑 2020년식 오버랜드 파워탑은 6,340만 원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취향에 맞게 사실 제가 온로드를 타고 있지만은 선택을 하셔도, 제가 여기 옆에 계신 주인님 얘기 안 듣고 그냥 제 예상에는 사실 오프로드를 타도 일반 노멀 주행을 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는. 물론 뭐 더 딱딱할 수 있고 더 거친 맛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거친 맛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 느낌에는 큰 차이가 없어서 한번 저는 두 대 다 시승을 해보고. 차량의 외관이 정말 커서 네. 웅장하다, 멋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실내 타면은 생각보다 되게 좋네. 좁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네거티브한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기본적인 성향은 오프 타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몸을 좀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 험난한 길을 가면 차가 엄청 막 이렇게 차량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 앉아있는 1열 쪽이 좀 타이트해야만이 좀 안전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좁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하지만은 이 차량의 성향을 알면 이 차량이 타이트하게 잘 공간을 잘 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공간에 제가 막 키가 막 180 넘고 100kg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물론 뒤로 당기면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공간 뽑아내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20대들한테는 모르겠어요. 진짜 20대들의 별 좀 취향이 지프를 좋아하면 이 차량을 시승을 해보고 타면 좋겠지만, 왠지 타겟은 제 또래가 맞을 것 같아요. 30, 40대. 혹시 진짜 실구매층은? 실구매층 자체는 정말 20대 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세요. 20대도 이 차량을 많이 네. 구매해요? 의외네요, 이거는. 롱글러런 모델 네. 자체는 거의 연령대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대가 구매하면 저 나이 때 조금만 몇 년만 지나면 40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 차량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턱이야 넘어가는 거는 그냥 세단같이 넘네요. 이게 뭐 지프라고 해서 턱을 넘을 때 막 엄청 거칠게 넘어가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일반 탄탄한 하체를 가진 세단이 넘어가는 느낌처럼 넘어갑니다. 근데 이게 오프로드 루비콘으로 했을 때는, 아까 그 모드를 썼을 때는 이 서스펜션 변화라든지 바퀴의 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루비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웨이드바 분리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느 도면을 가시든지 차의 타이어가 지면에 닿아 있는 거죠. 저는 사실 디젤 차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가솔린을 탔어요. 왜냐하면 제가 멀미가 심해서 그런 건지, 떠는 게 따뜻할 땐 괜찮은데 겨울에는 좀 싫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SUV를 선호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가솔린이라서, 그래서 가솔린이라서 제가 세단 타는 느낌이 들었었구나. 제가 산타페 터보를 탔을 때도 뭔가 세단 같다 그랬거든요. 아마 그것도 2.0 터보였을 겁니다. 아마 비슷한 스펙을 가졌을 건데요, 그 차도 보고 제가 굉장히 놀랬었거든요, 세단 같다고. 근데 그게 어쩌면 가솔린을 채택해서, 그래서 저는 이 차량을 무슨 연비 주행으로 탈 차량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 가솔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연비가 좋아요? 정확한 연비가 9km입니다. 그래요? 네. 기존에 이제 3600cc랑 2800cc 디젤 모델에서의 세금적인 부분에서의 부담감, 그리고 이제 고배기량에서의 연비 부분들도 같이 두 가지를 다 잡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들으셨죠? 이게 어떻게 보면 유지변에서도, 세금을 1년에 내는 유지변에서도 1600cc를 아끼고, 그리고 연비도 복합 연비가 9km라고 하면 고속도로 나가면 10km는 넘겠네요. 그렇죠. 연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이 차는 너무 덩치가 커가지고, 보통 지바겐이 5km, 저는 5km 막 이러거든요. 저는 그 정도로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론 뭐 배기량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어쩌면 유지면에서 실천 언더의 차량 SUV를 찾는 사람들 중에 그 후에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그런 면도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게 혹시 터보는 어느 RPM에서 터지나요? 기본적으로 지금 출력 같은 경우는 네. 5000rpm에서 터져요. 아 5000에서 터져요? 아유 나가는 것도 엄청 좋구나. 아 근데 제동을 이 제동이 뭔가 페달링이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그쵸? 브레이크를 밟으면 왜 이렇게 말랑말랑하지? 맞아요. 이게 뭔가 유압이 발을 뭔가 조절해주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유압이 쭉 눌리는 느낌보다 뭔가 통통 튀는 느낌이 드는데요, 저한테는. 노면을 다 일켜져서 그런가? 밟힌다 아, 느낌인데요. 이거는 밀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밀리는 느낌이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쭉 잡아주는 느낌이네요. 밀려서 브레이킹이 되는 거라 쭉 잡아주는 느낌이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이거는 한번 경험해 보시면 이 느낌이 밀리면서 제동이 되는 거고 이 느낌이 쫙 쭉 잡아주는 느낌이라는 거를 한번 알게 될 텐데 한번 집 한번 타보십시오. 워낙 근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편하네요, 차가. 그리고 물론 뭐 오르막도 전혀 문제없이 토크도 좋고 사실 200 후반 마력이 저한테는 적은 마력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쩌면 뭔가 분포도가 있으면 육각형 분포도가 있으면 골고루 상향 평준화 시킨 대전이면 대전에도 여기에 비전 오토모빌이라고 여기가 있으니까 아까 전화번호도 올라가 있으니까 한번 연락해 보셔서 아마 친절하게 시승을 해 주실 겁니다. 모델이 다양하게 6종류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턱이 어느 정도 있는 데를 넘어도 그냥 뭐 이 정도는 하체가 딱딱하니 저는 사실 딱딱한 하체를 좋아해서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운드가 좋아요. 혹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운드. 이 오디오는 뭐 들어가 있나요? 알파인. 오 베이스 좋다. 그래서 보이죠? 만약에 제 차고 여기가 오진하면 저 정도는 그냥 랭글러는 지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한 가지는 보면 이 차량은 오픈을 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 오픈이네? 이 차량은 오픈탑니다.